일반 건사료는 기름에 튀긴 사료라 아이들 몸에 안 좋다는 말까지 그럼 무조건 동결건조가 최고네 싶으실 텐데,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원료를 써도 흡수가 안 되면 그냥 변으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고단백 먹이면 신장 망가지던데 하고 겁내시는 분들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오해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네입니다. 사료 사러 가시면 여러 타입의 사료를 볼 수 있습니다. 건사료, 습식, 동결건조. 가격만 보면 동결건조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 습식, 건사료 순인데요. 혹시 동결건조나 습식이 비싸니까 요량도 훨씬 좋겠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게다가 일반 건사료는 기름에 튀긴 사료라 아이들 몸에 안 좋다는 말까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기도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사료, 습식, 동결건조 이 세 가지 사료 타입의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완전히 비교해볼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한테 대체 뭐가 맞는 건지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볼게요. 이거 사실 저번 2만 구독자 기념 투표에서 당당히 2등한 주제거든요. 드디어 다룹니다. 기다려주신 분들 정말 감사해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본격적으로 비교하기 전에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두 가지부터 짚고 갈게요. 첫 번째 오해, 비싼 사료가 무조건 영양도 좋다. 물론 일반적으로 습식이나 동결건조가 건사료보다 비싸고 소화 흡수율도 높은 경향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사료 타입 때문이 아니라 열 처리와 가공 방식 때문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잠시 뒤에 자세히 또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오해,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고단백 사료는 신장에 안 좋다. 습식이나 동결건조, 생식 쪽으로 갈수록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 신장 괜찮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한 아이라면 이건 오해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과학적인 근거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잡고 갈게요. 사료를 고를 때 타입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열 처리와 가공 방식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같은 닭이라도 기름에 튀긴 치킨이랑 끓여낸 삼계탕이랑 영양 구성 자체가 완전 다르잖아요. 사료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소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흡수율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흡수율은 쉽게 말해 먹은 영양소 중에서 몸이 실제로 흡수하는 비율인데요. 아무리 좋은 원료를 써도 흡수가 안 되면 그냥 변으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실제로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이 건강한 성견을 대상으로 사료 타입별 소화 흡수율을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요. 결과가 아주 명확했어요. 고온 고압으로 생산하는 일반 건사료가 흡수율이 가장 낮았고 생식이나 동결건조, 화식 쪽이 흡수율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단백질 흡수율에서 차이가 컸고 흡수율이 낮은 사료를 먹은 아이들은 별량 자체도 더 많았어요. 흡수가 안 된 만큼 그대로 나온 거죠. 대략적인 수치를 보면 동결건조나 습식이 흡수율 80에서 90% 수준, 일반 건사료는 육분이나 생육 등 원재료에 따라 70에서 80% 수준으로 나오는데요. 이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건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예요. 답은 바로 열입니다. 고온 가공을 많이 거칠수록 단백질이 손상되고 흡수율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동결건조가 최고네 싶으실 텐데, 같은 동결건조라도 제조 과정에서 열 처리를 얼마나 거쳤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또 달라져요. 실제로 일부 열 처리를 거친 하이브리드 동결건조는 단백질 흡수율이 90% 정도로 완전 생식 동결건조보다는 살짝 낮았어요. 그래도 일반 건사료보다는 확실히 높았고요. 참고로 국내에서도 동결건조 사료는 사료관리법상 멸균, 살균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소독제로 살균한 뒤 동결건조하거나 일정 온도 이상으로 열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유통 동결건조는 대부분 이 하이브리드 타입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수치로 흡수율을 비교하면 건사료는 약 82%, 하이브리드 동결은 약 90%로 10%가 채 안 되는 차이인 셈이죠. 이 차이가 생각보다 좀 적어 보일 수 있는데 이거 1년 동안 꾸준히 급여한다고 하면 단백질 총량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건사료냐 동결건조냐가 전부가 아니고 어떻게 열 처리하면서 가공을 했느냐가 진짜 핵심인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세 가지 타입을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건사료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편의성과 가성비예요. 보관이 쉽고 개봉 후에도 비교적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고 종류도 제일 많아서 선택지가 넓습니다. 100g당 단가도 가장 저렴한 편이고요. 단점은 앞서 말한 대로 고온 고압, 가공을 거치는 일반 제품의 경우 흡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분 함량이 10% 안팎으로 아주 낮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물을 잘 안 마시는 아이라면 수분 보충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건사료라도 어떤 원재료를 썼는지를 꼭 봐야 해요. 생육이나 건조육을 주로 쓴 제품이 한 번 더 가공을 거친 육분 위주 제품보다 단백질 품질 면에서 더 낫다고 보거든요. 물론 잘 만든 육분도 충분히 괜찮지만 같은 값이면 생육이나 건조육 비중이 높은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래서 건사료를 고르실 때 타입만큼이나 어떤 단백질 원료를 썼는지도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가공 방식도 한 번쯤 보시면 좋아요. 같은 건사료라도 오븐 베이크나 스팀쿡 방식은 고온 고압으로 압출하는 일반 방식보다 영양소
손상이 좀 덜한 편이에요. 압력 없이 천천히 익히니까 단백질이나 비타민이 덜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건사료를 급여하시면서 영양소 손상률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시면 오븐 베이크나 스팀 쿡 제품이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습식 사료예요. 습식의 가장 큰 강점은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를 늘려준다는 점이에요. 수분 함량이 보통 70에서 80%에 달하거든요. 건사료가 10% 안팎인 거랑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을 잘 안 마시던 강아지한테 이 수분이 비뇨기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수분이 높은 식단을 먹으면 물그릇만 두는 것보다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이 늘고 소변이 묽어져서 요로결석 위험이 낮추는 데 도움이 됐다는 연구도 있어요. 특히 고양이는 갈증을 잘 못 느끼는 동물이라 습식을 챙겨주시면 건강이 더 좋고요. 또한 기호성 자체가 높아서 잘 안 먹는 아이도 곧잘 먹는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단점은 역시 가격이 비싸고 개봉하면 금방 상해서 보관이 까다롭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습식만 단독으로 먹이면 이 치아에 잔여물이 남기 쉬워서 양치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마지막은 동결건조예요. 동결건조는 원물을 얼린 다음 수분맛 쏙 빼는 방식이라 이론적으로는 영양소 손상이 적고 기호성도 아주 높아요. 그래서 입맛 까다로운 아이들 사료 위에 토핑으로 얹어주기에도 좋습니다. 다만 두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 과정에서 열을 많이 가한 제품은 기대만큼 흡수율이 높지 않을 수 있어요. 국내 6톤 제품도 이 기준에서 자유롭진 않죠. 둘째, 동결건조는 스펀지 같아서 주변 수분을 확 빨아들이거든요. 그대로 주시면 위에서 잘못하면 불어나서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에 충분히 불려서 주시거나 물과 함께 급여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그람당 가격이 가장 비싼 편이라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직접 집에서 만드는 홈메이드 화식도 있는데요. 신선하고 기호성이 좋다는 게 장점이지만 보관이 까다롭고 영양 균형을 맞추기가 생각보다 정말 어려워서 손이 많이 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시중에 있는 좀 괜찮은 화식들 위주로 구매해서 급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이제 아까 미뤘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 고단백 이슈입니다. 습식이나 동결건조, 생식종 레시피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단백 먹이면 신장 망가지던데 하고 겁내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면 사실 1920년대 쥐 실험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 당시 쥐한테 고단백을 먹었더니 노화에 따른 신장 변경이 더 심해졌거든요. 근데 이게 개나 고양이한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오랫동안 믿어온 거예요. 근데 최근 과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1999년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한 수의학 연구진이 단백질과 신장 기능을 다룬 실험 10건을 종합 분석했는데요. 건강계에서 고단백이 신장 기능을 망가뜨린다는 증거는 없었고 오히려 이 믿음을 의학적 미신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 연구들을 보면 더 놀라워요. 신장 조직을 75%나 제거한 개에게 칼로리의 절반 이상을 단백질로 채운 고단백 식단을 4년 넘게 먹였는데도 별다른 악영향이 없었어요. 다른 실험들에서도 건강한 개에게 고단백을 먹였을 때 신장이 해롭다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을 정리할게요. 건강한 아이라면 고단백 레시피 그 자체를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동결건조나 습식이 고단백이라고 해서 신장 나빠지겠다고 피하실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단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건강한 아이 기준입니다. 이미 신장 질환이 있는 아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단백질 대사 노폐물을 걸러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단백질의 양보다는 질 그리고 이인 함량의 조절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단백질을 확 줄이는 것도 답은 아니에요. 너무 줄이면 근육이 빠지면서 오히려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는 아이는 반드시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처방식이나 맞춤 식단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건 보호자님이 임의로 판단하신 영역은 아니에요. 정리하면 고단백, 무조건 신장 위험은 건강한 아이에게 오해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조절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실전입니다. 우리 아이 상황별로 어떤 타입이 좋을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건강한 반려동물이라면 보관 편하고 선택지 넓은 건사료가 무난하겠죠. 가능하면 오븐베이크나 스팀쿡 박신처럼 가공 온도가 낮은 제품이면 더 좋습니다. 물을 잘 안 마시는 아이, 특히 고양이라면 수분 함량이 높은 습식을 추천드려요. 시니어거나 치아가 약한 아이라면 부드러운 습식 또는 동결건조를 물에 불려주시는 게 좋아요. 대신 어떤 타입이든 양치질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시국이 없거나 사료를 통 안 먹는 아이라면요, 기호성 높은 동결건조를 기존 사료 위에 토핑으로 살짝 얹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제 타입을 바꾸거나 섞어 먹일 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일의 법칙이에요. 사료를 바꿀 땐 최소 5에서 7일에 걸쳐 기존 사료와 새 사료의 비율을 천천히 늘려가야 합니다. 갑자기 바꾸면 건강한 아이도 설사나 구토가 올 수 있어요. 두 번째, 혼합급여할 때 칼로리 계산이에요. 이게 진짜 많이들 실수하시는데요. 건사료에 습식이나 동결건조를 토핑으로 얹어주면 그만큼 건사료 양을 줄여줘야 합니다. 그냥 위에 얹기만 하면 칼로리가 초과돼서 살쪄요. 꼭 정해진 급여량에 맞춰 정확한 양 주세요. 세 번째, 보관과 산패입니다. 습식은 개봉하면 냉장 보관하고 빨리 드세요. 동결건조도 습기에 약하니 밀폐 보관이 필수고요. 여러 타입을 같이 혼합급여할수록 산패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참고로 혼합급여하기 어려우시면 저희 반의 집사계산기 이용해보세요. 비율 맞게 편리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건사료, 습식, 동결건조 이 3가지 사료 타입을
사료를 과학적인 근거로 완전 비교해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짚으면요. 첫째 중요한 건 사료 타입보다 열 처리와 가공 방식이다. 둘째, 건강한 아이에게 고단백은 신장 위험성이 상당히 낮다. 반신장 질환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셋째,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우리 아이 상황에 맞추는 거다. 함께 알아본 내용을 표로도 정리해 드릴 테니 잠시 멈추시고 우리 아이한테 뭐가 맞을지 참고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어떤 타입 사료 먹이고 계신가요? 또 궁금한 점 어떤 거 있으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